한국콜마 K뷰티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ODM, 그러니까 화장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그런 기업이죠. 정말 많은 브랜드들의 성공 뒤에는 한국콜마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엄청난 성장세가 과연 2025년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저는 한국콜마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저는 그 전망에는 바로 이렇게 딱 동의하기는 좀 어렵네요. 지금 한국 콜마를 둘러싼 환경, 특히 해외 시장 상황 보면요,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. 국내 성과만 믿고 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보여요. 오늘 이 부분 제대로 한번 부딪혀 봐야죠. 좋습니다. 우선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. 국내 시장은 여전히 탄탄해요. 작년 실적도 좋았고 올해 3분기까지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될 정도니까요. 핵심 고객사들 그 주문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.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K뷰티 인디 브랜드, 그러니까 독립 중소형 브랜드들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. 이 브랜드들의 글로벌 점유율 아직 1%도 안 돼요. 그 말은 뭐냐?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죠. 한국콜마는 이 브랜드들의 미국 아마존 진출 같은 그런 해외 확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. 그리고 기술력,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20년 넘게 투자한 그 선크림 기술은 다른 데가 따라오기 힘들죠. 유비테크 이노베이션 연구소까지 세웠고 이 기술을 스킨케어, 메이크업으로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. 그 미국의 까다로운 OTC, 그러니까 일반의약품 기준도 문제없다는 자신감, 이게 보입니다. 최근에 가동 시작한 미국 이 공장, 이건 동부의 글로벌 브랜드랑 서부의 인디 브랜드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. 캐나다는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 준비 중이니 신시장 개척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 인상적인 국내 성과하고 기술력,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. 하지만요, 해외로 딴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. 중국 매출 회복세는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? 그리고 미국은요, 올해 매출 전망치를 900억에서 800억 원으로 다시 낮췄고 수익성도 겨우 손익분기점, 그러니까 BEP 수준을 기대하는 상황이잖아요. 게다가 미국 매출의 70%가 특정 인디 브랜드 하나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, 이거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아닙니까?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 이공장, 이제 막 가동 시작했는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서 실적에 기여하려면 글쎄요, 빨라야 2026년은 되어야 할 겁니다. 그럼 그동안의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캐나다 관세 35%, 멕시코에서 부자재 수급 문제, 이런 골치 아픈 변수도 있고요. 또 공장은 동부에 지었는데 정작 공략해야 할 인디 브랜드는 서부에 많다는 이 지리적인 문제,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순 없죠. 인디 브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스맥스나 인터코스 같은 경쟁사들하고 수주 경쟁은 당연히 더 치열해질 거고 결국엔 가격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. 지금 잘 나가는 그 패드 제품, 원자까지 유행할까요? 경쟁은 벌써 엄청 심하고요. 글로벌 확장 속도도 경쟁사들보다 좀 뒤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. 미국 시장, 저는 위기보다는 분명한 기회라고 봅니다. 아니, 이 공장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예요. 한국콜마가 가진 그 OTC 역량, 그러니까 일반의약품 수준의 제품 생산 능력은요, 신규 고객사, 특히 품질 엄청 따지는 미국 브랜드들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. 서부에 사무소를 낸 것도 인디 브랜드들하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. 이미 한국 브랜드들 그 성공적인 미국 안착을 도운 경험이 있잖아요. 도를 다 덮을 순 없죠. 이 공장 효과는 아직 먼 미래 이야기고요. 관세 같은 외부 변수는 한국콜마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잖아요. 미래를 보기 전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거 아닙니까?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세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야죠. 한국 제품 특유의 그 뛰어난 사용감, 그리고 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은 여전히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에요.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장하는 추세도 뚜렷하고요. 바로 여기서 한국콜마의 기술력과 그 빠른 개발 속도가 빛을 발할 거라는 거죠. 경쟁이 심해지면요, 결국은 가격 경쟁력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특히 동남아에서는 가격을 앞세운 중국 브랜드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. 브랜드사들은 당연히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계속 ODM 업체들을 저울질하면서 압박할 거고요. 메이크업 생산 자동화요?
그것도 결국엔 뭔가 대박 히트 상품이 빵 터져줘야 의미가 있는 투자 아니겠어요? 중국 시장 회복이 좀 더딘 건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동남아 할랄 시장이나 일본 시장 공략에 더 힘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? 관계사인 HK 노엔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. 섣불리 막 발표하기보다는 먼저 기반을 다지고 성과를 보여주는 약간 그런 신중한 전략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기술력만 봐도 20년 넘는 R&D로 쌓아 올린 선크림 분야의 독보적인 입지는 여전하고요. 이걸 다른 분야로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. 약점으로 꼽혔던 색조 분야도 연구소를 새로 짓는 등 보완하고 있고요. 차별화된 기술 제안으로 그 가격 경쟁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,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경쟁사들도 R&D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. 기술 우위만으로 그 치열한 가격 경쟁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. 중국 시장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남아 프리미엄 전략이 과연 통할지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. 글로벌 ODM 3위라고는 하지만 그 매출의 대부분이 여전히 한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무시할 수 없어요. 꾸준한 히트 상품 없이는 그 R&D 투자가 오히려 재무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. 네, 정리하겠습니다. 저는 한국 콜마가 K-뷰티 인디 브랜드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과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여전히 성장 기회가 많다고 확신합니다. 특히 미국 이공장 가동과 신시장 개척 노력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.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 성장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고 봅니다. 저는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, 그리고 날로 심화되는 경쟁 환경이라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특히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뭔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. 뛰어난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, 이것이 앞으로 한국 콜마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 콜마의 미래를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